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생각에서 저에게 협찬으로 제공해주신 이 거대한 조명 난룩스 이보크 1200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룩스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난라이트에서 파생된 브랜드인데요. 좀 더 대광량과 고퀄리티로 전문 프로덕션 맞춤형으로 나오는 고급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크 외에도 이런 네모난 형태의 대광량의 컬러 LED 조명이나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라이트 5600K만 가능한 이보크 1200을 살까 말까 고민만 했었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1200B 모델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900W의 컬러 조명, 그리고 2400B 같은 무지막지한 스펙의 조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명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조명들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고가 높고 넓은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300W, 500W는요 좁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면 엄청 강한 출력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창고형 스튜디오나 층고가 높은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는요 부족한 광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공간은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만, 아쉽게도 햇빛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큰 촬영 공간이나 실외 촬영에서는 그만큼 강력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큰 광원을 사용하면 더 넓은 영역에 균일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배경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피사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속 촬영 시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할 때입니다. 고속 촬영이 필요한 경우 늘어난 FPS만큼 셔터 스피드도 빨라져야 하는데,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노출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 촬영할 때에는요 대광량 조명을 사용해서 피사체를 충분히 밝혀줘야지만 적정 노출로 빠른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고속 촬영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사용하는 라오와 프로브렌즈 이런 거 보셨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접사 촬영을 할 때도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사 렌즈들은 보통 최대 개방 조리개가 F14 등과 같이 굉장히 높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다른 햇빛을 만들고 싶을 때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상황 중 하나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고가 엄청나게 높은 창고형 스튜디오인데요. 햇빛이 실내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대광량의 조명을 배치하고 햇빛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 좀 더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창고에서 해가 들어오는 창문은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듯한 햇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층고가 굉장히 높은 전원주택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넓고 예쁜 집이지만 아쉽게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까지 치는 상황에서 대광량의 조명을 사용하여 없는 햇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공간에서는 1200W의 광량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프레이밍과 다른 추가 조명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가상의 햇빛을 만들고 그 햇빛을 이용해서 배경의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대광량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젠 색온도 조절, 즉 바이컬러 조명이 필요한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시간의 표현이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시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설정해 줄 때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막으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연출하면 됩니다. 햇빛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질 때 노란색을 띠고요. 정오에는 보다 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노란색 조명을 낮은 위치에서 쏘면은 저녁 노을이구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높은 위치에서 5600K 조명을 쏘면은 대낮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현재 시간이 저녁이더라도 대낮처럼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현재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지고 달빛이 비추는 그런 밤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다 더 유연하게 촬영 스케줄링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 밤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대낮을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켈빈 값의 기존 조명들과 함께 사용할 때입니다. 다양한 켈빈 값이 존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네, 많죠. 결혼식장이나 커피숍, 사무실 같은 곳에서는요 보통 눈으로 보기에 예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색상의 조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3200K의 아주 노란 조명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조명들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피부톤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명이 혼용된 채 어설픈 색 보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거나 시커멓게 나오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피부톤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컬러 조명을 사용하면 주변 광원과 색온도를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피부톤을 담고 보다 더 자연스러운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대광량 조명 그리고 바이컬러 조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에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한 난룩스 이보크 1200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먼저 구성품으로는요, 본체, 거치할 수 있는 요크,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요크가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요크도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45도 리플렉터, 각종 케이블들과 퀵 릴리즈, 리모컨과 USB 드라이브가 기본 구성입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아쉽게도 캐리어나 하드 케이스는 별도로 판매하는데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비싸더라도 케이스를 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명을 일반 C 스탠드에는 올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긴 조금 다소 더 큰 콤보라는 좀 더 거대한 스탠드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어쩌죠? 콤보 스탠드가 없으니까 또 사야 되죠. 왜 협찬받은 제품인데 제 돈이 계속 깨지는 거죠? 자, 기본품 외에도 다양한 각도의 리플렉터와 어태치먼트 어댑터, 프레넬 렌즈, 대형 소프트박스 등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보크는요, 일반 1인 촬영자가 소유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무게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본체와 서플라이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체 무게만 7.75kg, 지탱하는 요크의 무게가 1.84kg, 파워 서플라이 무게는 10.5kg으로 다 합치면은 20kg이 넘는 무게로 캐리어에 넣고 끌고 다니기만 해도 부담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겁지만 상업용 영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스펙의 조명이니만큼 이런 무게를 감수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르자 시리즈에서는 발라스트가 있어서 편하게 색온도와 광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이보크 시리즈는 조절 노브들이 본체에 달려 있어서 빠르게 조정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내장된 블루투스와 2.4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명들 간 서로 연동시킬 수 있는 유선 DMX 포트가 존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색온도는요, 2700K에서 6500K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온도에 따라서 광량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인상적인 거는요, 일반적으로 바이컬러 모델은 데이라이트 모델보다 광량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B는요, 데이라이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광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가격 형성을 보자면은요,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대략 40만원짜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므로 바이컬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색온도 측정에서는요, 시네디 자체 CRI 테스트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목표 색온도를 5600K로 설정했을 때 실제 5625K로 거의 동일한 켈빈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색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을 넘지 않는 오차로 매우 신뢰할 만한 켈빈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비싼 어피처사의 1200D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명 감독님들께서도 어피처에 비해서 난라이트의 광질이 좀 더 낮게 느껴진다는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은요, 난룩스 이보크 1200B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펜 모드는 스마트, 풀, 로우, 오프 이렇게 4가지 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로 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알아서 온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주므로 펜 전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풀 모드일 때는 다소 펜 소리가 큰 편이긴 한데요, 이 조명의 특성상 카메라나 피사체에 가까운 곳에 놓고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펜 소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포르자 조명과 마찬가지로 효과 모드가 존재하고요,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0.1% 단위로 디밍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무엇보다 상업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HDMI 조명들보다 훨씬 작은 몸체인데도 비슷한 성능의 대광량 고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색온도 조절 기능은요, 무수한 촬영 현장에서 조명 세팅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데이라이트 모델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광량 성능, 그리고 압도적인 품질의 CRI 지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IP54 등급의 방수 기능은요, 비가 올 때도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때마침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씨에 첫 게시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파워 서플라이는 방수가 아니라고 해서 허겁지겁 비를 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역시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런 하드코어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역시 이런 하이엔드 LED 조명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커다란 무게와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은 사실 이런 상업용 시장에서 타사 조명들에 비해서는 정말 가성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꼽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커다란 무게와 구성품들은 이 정도 성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기술이 발전해서
C스탠드에도 가뿐히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소규모 촬영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되는 장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좋은 품질과 안정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장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넓은 곳에서 촬영을 자주 하는 뮤직비디오나 커버 댄스, 야외 촬영이 잦은 분들께는 아주 완벽한 조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 만족할 만한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대부분 조명 광량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른 적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좋은 조명을 구비를 하고 나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곳에서 촬영을 하시게 된다면 구매를 하시거나 렌탈을 해서라도 대광량 조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실히 폭넓은 퀄리티 향상이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이었습니다. No time